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0보다 큰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가조건은 x가 마이너스 3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의 함수값이죠. 얘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조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g의 x 플러스 3 곱하기 fx 빼기 f0 전체의 제곱의 값이 f 프라임 x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4부터 5까지 gx를 정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에서 처음 볼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gx가 x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g의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이 y는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에는 이 g의 x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쵸?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의 모든 실수 그랬으니까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4차 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실수가 될 거고요. 자, fx 빼기 f의 0도 실수니까 제곱하면 이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변의 f의 프라임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f의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내에서 y는 fx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겠구나, 요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식 있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3보다 큰 x 이퀄 0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f의 0 빼기 f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죠. 0의 제곱도 0이니까 좌변은 무조건 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f의 프라임 x가 0 된다, 프라임 0이 0 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잠깐 미분계수가 0 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요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점이 바로 x가 0 되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f의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겠구나,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근데 여기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무슨 극대극소를 갖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데, 자, 얘 4차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4차 함수에서 그냥 얘가 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프라임 x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4차 함수 미분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미분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일단 x 플러스 3, 요걸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0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미 3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극대극소를 갖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f의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요 fx를 그대로 여기에다 갖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요 나식에. 그죠? 그러면 g의 x 플러스 3에 자, fx에서 f의 0을 뺐는데 f의 0은 c니까 이거 빼봤자 그냥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전체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랑 똑같냐? 바로 f의 프라임 x죠. 그래서 여기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요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4부터 5까지 g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는 g의 x 플러스 3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를 g의 x 플러스 3으로 바꾼다라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여기서 3씩 빼준 1부터 2까지로 바꾼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얘를 생각해 보면 x 세제곱에 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0의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1부터 2 사이에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1일 때의 함수 값이 5죠. 그럼 5부터 계속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구간 안에서는 g의 x 플러스 3을 그냥 양변을 얘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1부터 2까지 이 g의 x 플러스 3은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전체의 제곱, 이거 분해 그냥 얼마로?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여기 안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자,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냐 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얘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에 쉽게 말하면 여기가 dx equal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를 그냥 dt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적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 1이 아니죠. 얘를 치환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1일 때에는 5가 되는 거고, 자, 2에서는 16 플러스 8, 4, 32니까 48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까지 요걸 통째로 dt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걸 정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5부터 48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8분의 1 플러스 얼마?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통분해 주시면 5, 8에 40, 5, 4, 20 해서 240분의, 그죠? 여기는 그냥 얼마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48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240분의 얼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P분의 Q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 값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은 28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83입니다.